이번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표현의 유래와 기업가 정신의 한자적 의미를 알아보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언어적 표현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창조적 파괴를 주장한 슌페터가 창조적 파괴가 발생되는 요소들을 무엇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것이 기업가 정신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키워드로 배워보고 이 키워드가 함축된 문장인 절벽에서 뛰어내려라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기업가 정신이란 말은 영어의 entrepreneurship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entrepreneurship이라고 그냥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기업가 할 때 이걸 한자로 쓰게 되면 우리가 보통 회사를 표현하는 기업할 때 기자, 기업 기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스타트업 정신과 상당히 일치를 해요.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서 무언가를 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한자로 표시할 때는 일어날 기자를 써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대표님들께?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가를 했어요. 즉 다른 말로 표시하면 스타트를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할까 말까 하다가 다 멈췄어요. 실패한 사람들도 멈춥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정신과 너무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꼭 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은 기억나시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창조적 파괴라는 말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한 분입니다. 슌페터, 혹시 기억나시나요?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단계에서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밖에 될 수가 없다. 그 창조적 파괴는 5개의 분야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창조적 파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기술 부문에서 일어나고 또 시장과 새로운 사업에서 일어나고 원료나 부품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조직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때 새로운 혁신과 혁명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창조적 파괴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나는 조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각가의 망치야말로 창조적 파괴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는 피에타를 떠올렸고 손에는 망치를 잡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망치를 내려칠 적마다 피에타의 모습이 서서히 갖춰가게 됩니다. 이 망치를 통해서 대리석을 파괴하지 않으면 결코 피에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망치를 통한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피에타라는 엄청난 걸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혹시 대표님들 사랑의 정의를 아시나요? 사랑의 정의를 아셔가지고 결혼을 하시고 연애를 하시고 그러셨나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뭘 배울 때 뭐의 정의부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정의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알지 못해도 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기업가 정신을 어려운 단어를 동원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정의를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기업가 정신을 정의해 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립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키워드 방식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몇 개의 키워드로 저는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늘상 생활하면서 쓰는 몇 개의 문장으로 이거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교과서에는 이 기업가 정신을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에서 놀자, 그냥 핵심만 알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키워드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첫째가 결핍에서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언가 하고 싶다는 결핍이 있을 때만 욕망이 생깁니다. 컵에 물이 없어야 우리는 컵에다 물을 채우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기업가 정신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내가 뭔가 한번 바꿔놓겠다 하는 마음의 결핍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 보람 있는 것을 남겨놓고 가겠다는 사명감이 있을 때 기업가 정신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실패. 그 다음에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도전하고 공격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도전, 공격, 돌파. 그 다음에 창의정신이고, 그 다음에 혁신이고, 파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기에서 기회를 찾자. 이 키워드들을 몇 개의 이해하기 편리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첫째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두 번째가 결단으로 시작하라. 세 번째가 해커가 되라. 네 번째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늘을 나르려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저 밑에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의미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는 그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성공일 수도 있고 또는 욕망의 성취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비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절벽 위에고 비행기는 저 절벽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을 나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뛰어내려서 비행기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절벽 밑에 있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절벽을 뛰어내린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공포스럽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욕망을 포기해야 되고,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뛰어내려야 됩니다.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말할 것도 없이 연습을 하든지 낙법을 배우든지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정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위험을 무릅쓰는 것, 또한 도전하는 것, 이것이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여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공격하는 정신, 도전하는 정신, 돌파하는 정신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결단으로 시작하라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